그래프를 배워볼 건데 그래프의 개형을 구분,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건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할지 그걸 구분해가지고 볼 거야.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관찰할 때는 뭘 봐야 되겠어? 그 호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개형을 구분해 볼 건데 fx가 3차라면 당연히 도함수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 2차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부르기 때문에 일단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러면 이런 2차 함수가 모양이 될 텐데 2차 함수의 모양 자체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 아래로 부르기 포물선. 그런데 부호 변화는 x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교점이 두 개인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냐, 그 다음에 x축에 접해 있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이냐, 그리고 x축 위에 붕 떠 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건데 집어넣고 좀 더 크게 그려놓고 이야기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를 알파.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놓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인 경우,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알파 이전까지 플러스,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걸 바탕으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알파에서 증가 감소가 꺾이고 다시 베타를 기준으로 증가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x가 알파일 때가 극대가 되는 지점, x가 베타일 때가 극소가 되는 지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면서 S자 형태로 출렁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첫 번째 개형이고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 변화를 관찰하잖아. 플러스였다가 알파일 때만 도함수의 함수값이 살짝 0 되는 거지. x축에 닿는 거니까 다시 플러스야. 자 그러면 똑같은 플러스기는 한데 함수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큰 상태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증가하긴 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지. 그리고 미분계수, 도함수가 0 돼버리는 순간 증가가 살짝 멈추는 거야. 마치 우리 y는 x세제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다시 그려보면 그러면 알파를 기준으로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뭐 하게 되겠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돼버려? 0,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극대나 극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극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되는 거고, 실제로 도함수 보면 모든 지점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자 얘는 더 뭔가 극단적이야. 자 어떻게? 계속 뭐야? 플러스지? 자 근데 플러스 중에서도 어쨌든 도함수의 함수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때랑 생긴 건 유사해. 그래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다시 빨라질 건데, 증가 속도가 제일 느린 이 지점에서조차 도함수의 함수값,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가 될 거다. 이 둘의 차이는 그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개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런데 있잖아, 요 케이스 있지. 자, 이거는 지금 극대랑 극소를 기준으로 관찰한 거고, 이 그래프를 좀 더 끄집어내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 S자 형태의 그래프가 X축과 세 지점에서 만나고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다 마찬가지야. 얘는 지금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가 x축과 a, b에서 만나면 각각 x-a를 x-b를 인수로 갖고 있었지?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x축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x-a를 x-b를 그리고 x-c를 인수로 갖고 있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S자 모양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세 좌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면 되겠어? fx를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최고차 함계수는 모르니까 p라고 두고 인수분해해가지고 표현하면 x-a, x-b, x-c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조금 더 독특한 형태. 이런 형태. 극대가 x축에 닿아버리는 접하는 상태가 나와버리잖아?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해버리면 이거 무슨 근? 중근이었고 인수 2개 나왔었지? 이거 x-a의 제곱 이런 걸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접하는 지점이 중근을 갖는 지점이다. 그럼 인수 2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fx는 p 곱하기 x-a의 제곱 곱하기 x-b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S자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인수분해에서 식을 잡는 법까지도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증가감수 판단하는 법. 개형 자체는 3개인데 S자라는 그래프도 상황에 따라서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중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느냐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 자, 그리고 얘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어? 여기도 이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겠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번째 같은 그래프가 딱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X축에 닿아버려. 여기가 A였다고 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해버리잖아? 자, 얘는 기본적으로 접점이야. 왜 접점이야? X가 A일 때 X축이랑 만나면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X축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이것도 접하는 거야. X축의 미분계수 얼마야? 0인 거잖아? 그래서 X축과 만나면서 미분계수도 0이니까 같은 거 접하게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서 접해버리면 이거는 중근이었지? 이거는 인수가 3개 들어가 있는 서로 같은 3개의 근 3중근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 p 곱하기 x-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3개의 인수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y는 x 세제곱이 원점에 접하면서 통과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 x라는 인수가 3개 들어있는 0에서 접하는 3중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3중근 케이스까지 잡아놓으시면 되겠다. 이러면 3차 함수에 가능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다 살펴본 거고,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 가서 복습하셔야 되겠죠. 복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B로 접하는 거 아니에요? A는 봐봐. A에서의 접선이 정확하게 X축이랑 똑같지. X축에 접하는 거고 X축이란 직선에. 자, 얘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축과는 기울기가 다르지? X축이 접선이 아닙니다. 단순히 통과하는 이런 것들은 교점이라고 하는 거지. 만나는 점. 교점은 인수가 1개, 접점은 2개 이상입니다. 천천히 필기하시고요.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험기가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뭘 갖게 되냐? 각소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려면 그래프를 좀 자유자재로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학기 중 들어가면 이율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딥하게 다룰 건데, 그러려면 이런 그래프 개형들을 자유자재로 잡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식을 잡을 수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괜히 그래프 이렇게 줬는데 힌트를 줬는데도 막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전개된 형태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이수분해된 형태로 안 잡고 전개된 상태로 잡아버리면 피곤해집니다. 1분. 알겠습니다. 다 못 쓰면 이따가 오늘 집에 아내도 없어가지고 같이 놀 사람 없거든. 집 올라가서 집 가자마자 바로 그냥 영상 올릴게요. 아까 나영이가 유튜브 얘기해가지고 원장님이 이렇게 쓰시고 원장님도 구독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근데 평일반에서 좀 격하게 수업하고 평일반 수업 자, 지워보고요. 안 되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은 오늘 저녁에 영상 보시고 복습하시고요. 복습하세요. 자, 조회수를 체크합니다. 사실 제가 무슨 뭐 돈을 벌겠다고 조회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요. 복습을 좀 했나? 그래가지고 보는 거야. 봐야 돼. 여러 번 보고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뭔가 엉성하게 얽혀있는 개념들을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개념들이 좀 더 정교해지는 경우들도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익숙해져야 된다 소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게 아니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뚝딱 한다고 나도 처음 배울 때 뚝딱 배운 게 아니야. 나도 막 5번, 6번 붙어보고 혼자서 문제 풀어보다가 다시 개념으로 찾아서 정리해보고 내가 배운 개념을 다시 또 개념서에다가 써보고 그러면서 정리해서 나온 게 지금의 개념들이에요. 당연히 지금도 막 계속 너네 가르치다 보면 더 뭔가 구조화 되고 더 발전을 여지되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도함수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3차 함수는 3개나 있었지. 그리고 각각의 개형들이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또 갈라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지고 복잡해. 하지만 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잘 돼 있으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일단 fx가 4차 함수면 도함수는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의 기준으로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S자,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증가, 그 다음에 증가하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 이 세 가지 개형이 있는데 사실 어차피 부호 변화를 볼 거야. 근데 요런 애들 있지? 요런 애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든 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생기고 극소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감소하다가 증가 뭐 이런 거밖에 없겠지. 개중에 해왔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만 좀 구분을 해볼 가치가 있고 근데 이 S자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세 교점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 길이랑 정확히 똑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온 부분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영역이 더 큰 경우랑 그 다음에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영역이 더 큰 경우랑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그리고 접하는 경우 그리고 한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다 나눠가지고 하나씩 그려볼 겁니다. 목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있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그래프가 나올 텐데 막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전혀 다른 무언가가 나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야 내가 부호 변화를 가지고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할지 이거 볼 거야.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함수가 어떤 알파, 베타, 감마,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야. 자, 이래버리면
이쪽 영역이랑 완전히 합동이야, 합동. 자, 이래버리면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점선을 잡아가지고 보면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함수 입장에서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잘 봐봐. 감소에서 극소를 가져. 그 다음에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랑 완전히 대칭으로 똑같으니까 증가한 만큼 그대로 감소하겠지. 그러면 감소를 마치는 지점에서 다시 앞에 있던 극소랑 똑같은 위치가 될 거야. 왜? 증가한 만큼 감소한 거니까. 그리고 다시 이 뒤로 뭘로 바뀌어? 증가로 바뀌게 되겠지? 이런 W자 형태. 극소, 극대, 극소. 3개의 극값을 갖는 형태고 2개의 극소값이 똑같은 상태. 이게 가장 독특한 경우가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3개의 교점이 생기더라도 위쪽 넓이가 좀 더 클 수도 있을 거고 아래쪽 넓이가 좀 더 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케이스도 하나씩 살펴볼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아래쪽의 넓이가 조금 더 넓도록 그려진 거야. 이 그래프가 좀 더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면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찬가지로 감소 증가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극점의 위치들을 잡아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자,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살짝만 증가하지. 그리고 감소하는데 증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감소할 거야. 그리고 다시 증가로 돌아서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지금 감소, 증가가 반복이 되면서 극소값 2개랑 극대값 하나를 가지는데 오른쪽 극소가 좀 더 아래로 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지? 자, 얘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이야. 이 선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좌우 대칭은 아니지.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겠어? 위쪽이 살짝 크고, 위쪽이 더 크고 아래쪽이 더 작은 이런 경우도 있겠지? 자, 그때도 부호 변화 감소 증가 이렇게 바뀔 거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제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 왕창하고 감소는 살짝 한 다음에 다시 증가하게 되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극소값 2개랑 극대값 하나를 가지지만 어느 쪽이 왼쪽이 더 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쪽이 더 크니까 오른쪽 영역이 더 크니까 오른쪽이 쳐지고 왼쪽 영역이 더 넓으니까 왼쪽이 쳐지고 이게 아니라 증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라는 거야. 어쨌든 이 영역이 작고 이 영역이 크다는 거는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소리고, 반대로 플러스인 쪽이 더 크고 마이너스인 쪽 영역이 더 작다는 거는 증가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감소는 조금밖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부호 변화를 그래프의 증가,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연결해서 보라는 거지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접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자, 그러면 쌤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부호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고 살짝 0 되는 거겠지? 잠깐 우리 2차 함수에서 이거 봤지? 감소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잡아보면 쌤이 이렇게 쓸게. 감소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니까 잠깐 스탑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사실 스탑이란 개념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긴 한데 여전히 감소 상태긴 한데, 그래서 편의상 이런 식으로 쓰면, 자, 그러면 감소했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때가 뭐가 돼? 알파가 되고 이때가 베타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야기할게. 마저 그려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 있어. 극대극소가 X축 기준 한쪽으로 몰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감소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도함수의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3의 속도로 감소하다가 2의 속도로 감소하다가 1의 속도로 감소하면 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감소 속도가 빨라지다가 여기서부터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그냥 통째로 감소하다가 이후에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를 내가 감소 증가라고 해서 이차함수 마냥 이렇게 그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구분한 거지. 사실상 이 점이 하는 역할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는 거 아니고선 크게 의미가 없어. 이런 점들 있지. 자,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볼록 방향이 바뀌는 점이고, 변곡점이라고 해. 곡선의 볼록 방향이 바뀌는 점. 그래서 이런 변곡점은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가면 정식 교과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고, 그걸 다루다 보고 변곡점의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하는 뭔가 변화 같은 것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수투 과정에서 이 변곡점은 비공식적으로 언급만 할 뿐 크게 중요한 내용,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메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굳이 이 변곡점 여부까지 밝혀가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 상황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야. 물론 고난도 문제로 가면 이런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내가 고난도 실전 개념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 부호 변화가 한 번만 발생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쌤이 그린 게 3차 함수가 이계형일 때, S자 형태일 때 X축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큰 갈래에서 이 세 개의 그래프는 극소, 극대, 극소, 극점이 3개 생기는 W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기랑 여기는 구분이 돼. 극소를 하나 가지는 부호 변화 자체는 한 번 이루어지지만, 얘 같은 경우에 또 독특하게 잠깐 스탑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 그것도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또 X축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막 인수분해한 형태의 식을 또 잡을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 이 경우에는 X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에서 실근 한계, 베타에서 중근, 감마에서 실근 한계지. 자, 내가 최고차 한계수는 그냥 1이라고 세팅할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fx가 x-알파, x-감마. 여기는 교점이니까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베타에서는 접하니까 중근. 자, 그 다음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4개의 교점이 나오면 인수가 4개가 나오는 거겠지? 자, 이렇게 되면 fx는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1, 2, 3, 4라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x-4의 곱으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거, 여기에 접할 때 보는 거겠지? 그래서 얘들은 지금 극소의 함수값이 똑같잖아, 극소값이. 그러면 여기 접하면 당연히 이쪽도 접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2개, 베타에서 2개니까 fx가 어떤 식으로 세팅되겠어?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되겠지. 그리고 물론 최고차 함수는 내가 임의로 1로 설정한 것일 뿐, 실제 문제로 들어갔을 때 내가 최고차 함수 모르면 최고차 함수도 뭐 p라는 문자로 붙여줘야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케이스 볼 거냐? 지금 어차피 이렇게 그어놓은 건 똑같아. 알파, 베타, 감마는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뭘 볼 거냐면 독특한 케이스로 이 케이스 볼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경우. 자, 이래 버리면 알파에서 중근, 베타, 감마에서 나머지 실근 하나씩이니까 x-알파의 제곱, x-베타, x-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2개 뒤집어 놓은 거니까 딱히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로 넘어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잠깐 스탑한다 그랬지. 여기서 미분계수 0이라 그랬지.
그러면 x축이 여기로 지나가 버리면 접하겠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 몇 중근이라고 그랬지? 3중근이라고 그랬지? x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접했었지? 그래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5중근, 7중근 이런 홀수 중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데 우리가 5차함수 5중근이나 7차함수 7중근 이런 건 안 다룰 거야.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 3중근이라서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fx가 어떻게 세팅돼 버리냐? x-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베타.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힌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힌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팁인데 이런 데 있지. 여기서 근이 2개 나오잖아. 근데 4차함수지만 인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오는 상태야. 이렇게 x축이 지나가 버리면 x-알파랑 x-베타 이렇게 2개 나오지. 근데 4차함수잖아. 나머지 2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이제 인수가 나머지 2차식은 인수가 안 들어간 그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지 않은 전개식의 형태로 나머지를 써주면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케이스를 잡아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x축이 이런 경로로 지나가게 돼서 접점이 생기는 경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봤어. 그러면 중근,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 3중근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이 지점에서 형태가 지금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미분계수 영 안 되지? 그럼 절대로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가 접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접점이 되려면 접점에서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딱 x축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접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상태지?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인수가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이런 상태랑 똑같다는 말이야. 그냥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볼 건데 이런 건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뭐겠어?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증가. 여기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 할 거 없고 그냥 부어가지고 증가 감소만 판단을 해주면 돼. 중요한 건 이 케이스들이야.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많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여러 번 봐야 되겠죠. 집에 가서 한 번 본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2번 보고 3번 보고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도 지금 문제 만들려고 그러면 100문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케이스만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만 만들더라도.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투의 알파이자 오메가야. 이런 그래프를 똑띠 그릴 수 있냐 없냐. 그래프 그려진 거 보고 식을 해석해낼 수 있냐 없냐. 이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 이거 배우려고 이런 그래프 그려보려고 우리가 극한 배운 거고 연속 배운 거고 미분계수 배워본 거야. 이거 그리기 위해서. 그런 빌드업이야. 지고 있으냐? 나머지 부분들은 집에 가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설마 끊긴 거 아니지? 오, 끊길 뻔했다.